아들이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며 반항을 합니다. 다 자기 잘 되라고 챙겨주는 건데 제 속을 몰라주니 속이 상합니다. 사춘기도 훌쩍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답답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가진 것도 잃게 된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가족들끼리 서로 끈끈하고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화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다른 한쪽 사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대가 팔을 벌려 기지개를 편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기지개를 피려고 할 때는 잠시 떨어져 있으면 된다. 상대방과 거리를 둘 줄 모르면서 무조건 사랑하는 사이는 가깝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상대는 숨이 막혀 올 것이다. 사랑이 깊고 관계가 돈독한 사이라고 꼭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때때로 거리를 두고 멀리할 줄도 아는 것에 있다. 나의 아들, 배우자라고 해서 나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짝 마른 나뭇잎이 언제 불타 없어질지 모르듯 둘 사이의 관계는 언제 안 좋아질지 모른다. 저는 제 아들을 저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그대의 생각이 커지게 되면 자식과 그대를 동일시 여기기 쉽다. 그리고는 그대가 갖지 못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하면서 집착과 간섭이 커지게 된다. 그대에게는 사랑이지만 상대에게는 집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집착을 안 하려면 그대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집착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났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다. 내가 판단한 잘못된 길과 자식이 생각하는 잘못된 길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 순간 세상은 변화하고 달라진다. 그대가 사는 세상과 자식이 사는 세상은 다를 수 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가르치려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착이 되는 것이다. 그대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계속 감싸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누가 자식을 믿어줄 수 있겠는가? 자식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가 먼저 믿어줘야 한다. 나의 생각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하려고 든다면 자식은 영원히 그대 품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계속 부모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이 영원히 그대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를 돌아봐야 하는 일이다. 자식이 그대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식이 겪어야 할 경험이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비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지만 진정한 자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대를 꾸미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꾸미지 않는 모습이 그대의 매력이 된다. 하지만 그대가 갖고 있는 본 모습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고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덕을 쌓는 것의 시작이다. 꾸밈 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돕게 되면 그대에게 덕이 쌓이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덕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굳이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과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한나라의 큰 일까지도 거뜬히 하게 된다. 남에게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꾸밈 없는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다. 그대가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여 본 모습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아쉬움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으면 어울리면서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게 된다. 무리하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것은 쉬워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처음 인연을 맺을 때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가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 어차피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꾸밈 없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을 꾸준히 하라. 평소에 아는 척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렵게 속마음을 꺼내서 말했는데 듣자마자 판단하고 이런저런 지식으로 훈계하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이다. 모든 지식에는 다른 이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이면의 지식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스스로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지식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부족한 약점을 말로 가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하기를 꺼려한다. 자신의 지식은 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가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하도록 하라.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요즘은 거짓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진실된 말은 화려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매끄러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칭찬은 여러 번 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투박하더라도 진심을 담은 칭찬 한마디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말을 하거나 대화 주제를 따라가며 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진심을 말할 일은 드물다.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말할 때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런 말을 할 때면 표현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마음을 담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 투박한 단어 하나, 다듬어지지 않은 어색한 문장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진심은 그러한 곳에 있다. 반대로 듣기 좋은 표현과 내가 이해하기 좋은 말들은 나를 위해 수정된 말들이다. 그런 말들은 처음과 달리 다듬어지면서 원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투박하고 서투른 말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작은 칭찬이라도 들으면 하늘을 날 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은 비난이라도 듣게 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울해지곤 합니다. 이렇게 살려니 너무 피곤합니다. 칭찬이나 비난을 듣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독립되어 스스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칭찬을 바란다는 것은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칭찬을 들어도 이내 다시 목마르고 칭찬을 못 들으면 칭찬을 찾아 헤매이게 된다. 어느 경우에든 마음이 계속 복잡하다. 비난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비난을 받아 고통에 빠지면 나의 생각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난을 받지 않아 우쭐하다면 나의 생각에 자신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오락가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그대의 생각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저 또 다른 생각에 불과하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면 칭찬을 들어서 들뜨거나 비난을 듣고 우울해질 필요가 없어진다. 말다툼을 할 때면 흥분해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가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면 흥분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어설픈 지식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우월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서로를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아간다. 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지식의 답은 알 수가 없다. 그저 상대를 이기려고 어설픈 지식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마음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이기고 싶은 마음만 커지게 될 것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와 지식이 아니다. 세상사는 오묘하고 신묘해서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일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시시콜콜 작은 일에 힘들이며 논쟁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도덕경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가족 혹은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무관심에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관여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분명 애정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나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라며 메뉴를 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려라고 생각하겠지만 받는 사람은 오히려 기분이 나빠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배려라고 하는 행동 역시도 누군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상 대화를 하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에 바쁠 뿐 상대의 생각을 묻고 거기에 맞춰서 배려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쩌면 질문은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전에 많이 공감해 주신 노자의 다른 조언들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더니 결국 병만 얻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한 것뿐인데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 무리해서 뭐든지 해보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얻기가 힘들다. 세상은 신묘해서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잃는다. 따라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기에 실패도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므로 잃는 일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완성할 즈음에 실패한다.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마음을 유지하여 끝마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만족은 채우는 것이 아닌 비우는 과정에서 생긴다. 명성과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귀하겠는가? 내 몸과 재물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무엇이든 지나치게 좋아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려 하면 가진 것마저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안다면 비난과 공경에 빠질 일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 갈 수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애쓴다면 오히려 얻지 못하게 된다. 나를 비울수록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이로운 것이다.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든다면 그릇 안쪽은 비어 있어야 그릇에 쓸모가 생기고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든다면 이것도 안쪽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운 것은 없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과도하게 구할수록 오히려 잃게 되기 쉽다. 요즘 배우자와 다툼이 있을 때 목소리를 크게 했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더 언성을 높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미세한 곳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이로써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도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때로는 침묵의 가르침도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만큼 세상에 중요한 것은 드물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변한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과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에 가깝다. 군대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이기지 못하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게 마련이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언제나 그 위에 놓인다. 그러므로 물과 같은 삶을 살라.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략할 때에는 물보다 나은 것도 없다. 물을 대신할 것은 없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것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아무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다. 친구와 큰 다툼이 있고 난 뒤 제가 먼저 사과를 했지만 관계는 이전만 못해진 것 같습니다. 상대의 큰 원한을 풀어주더라도 원망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큰 사람은 누군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독촉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덕이 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강제로 원하는 것을 빼앗는다. 하늘의 도는 편애하지 않고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원망이 남지 않도록 힘이 있어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사는 삶이 말로는 쉽지만 막상 적용하려면 나만 경쟁에서 밀리는 생각이 들어 실천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일이라 하더라도 그 처음은 작은 것이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세상에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생긴다. 그래서 성인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작은 일을 쌓아나갈 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고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가볍게 시작하면 의지가 약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시도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게 된다. 별것 아닌 말로도 화를 쉽게 내서 대화의 끝이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선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변명하고 변론하면 대화는 논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다. 설령 오해가 있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다. 혹시나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는 사람은 스스로 박식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박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고 하는 말이 더 많다.
그러니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말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 믿음직한 말은 때론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도 믿음직하지 않을 때가 있다.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충고할 때는 불편한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듣기에 쓴 말이 약이 되기도 한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하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니 남들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남들 시선도 다양해서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발뒤꿈치를 든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다리를 크게 벌려 걷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 없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반대로 명성을 얻을 수 없고 자기를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돋보이지 않는다.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모든 것들이 이런 행동을 싫어하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이를 멀리한다. 남들의 시선을 쫓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야 한다. 다른 이들의 관심을 얻고 싶다면 오히려 초연하게 대하라. 노자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일이 풀리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언뜻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탁월함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성공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였을 때 애써서 상황을 풀어보려 해도 안 되던 문제가 오히려 반포기 상태로 체념할 때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대감도 커지게 되고 달성을 실패했을 때의 실망감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옆 사람을 더 다그치게 되고 불편한 말들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의 의욕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설령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순응하고 인정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서로가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천천히 나를 돌아보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챙기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오로지 나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요?